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보호를 만드는 구조조사 덜을 살펴보겠습니다. 보호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슈앙런더를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보호는 정도보호와 가능보호가 있는데 구조는 이러한 형태가 됩니다. 정도보호로 사용을 했을 때는 동작을 이미 했습니다. 그런데 동작을 했는데 그 정도가 어떠어떠하다. 또 가능보호로 사용이 되었을 때는요. 아직 동작을 하지 않았는데 동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의미를 전달해줘요. 슈앙런더 구조조사는요. 서술어, 즉 동사나 형용사 뒤에 위치를 하고요. 기능은 정도 또는 가능의 관계를 표시를 하게 돼요. 정도보호는요. 동작과 상태의 정도를 보충 설명하고요. 가능보호는 동작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보충 설명하는 성분입니다. 슈앙런더는요. 얻을 득자인데요. 한자로 발음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더, 데이, 더가 있습니다. 더로 발음이 될 때는요. 보통 동사로서 사용을 하는데요. 병이나 혹은 점수 등을 얻다 내지는 획득하다라는 의미가 돼요. 我得了病 나는 얻었습니다. 병을 하니까 나는 병에 걸렸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我得了100分 나는 얻었습니다. 100점을 하니까 나는 100점 맞았습니다. 라는 의미가 돼요. 두 번째 데이는요. 두 가지 품사로서 작용을 하는데요. 동사로서 시간이나 금전 등이 필요하다 내지는 걸리다 라는 의미로 사용할 수 있고요. 조동사로서도 뭐뭐뭐 해야 한다라는 의무를 나타내는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의무를 나타낼 때 데이는요. 부정형으로 보용을 사용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돼요. 到那儿得3个小时 거기에 도착하려면 혹은 거기까지는 day 필요합니다. 3개의 시간 동안 3시간이 걸립니다. 라는 의미가 돼요. 이게 동사로 사용이 되었으니까 뒤에 서술어가 될 만한 성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동사가 되고요. 我得早点回家 나는 해야 합니다. day로 읽었어요. 回家라는 동사가 있네요. 그러니 얘는 조동사가 돼요. 귀가해야 해요. 조금 일찍. 오늘 배우게 될 내용이 더가 되는데요. 더는요. 보호로서 사용이 되는데 정도 보호로서 동작을 했는데 그 정도가 어떠어떠하다. 또 가능 보호로서 동작을 해서 어떻게 될 수가 있다라는 의미가 돼요. 看得很清楚, 看得不清楚. 봤는데 그 본 정도가 또렷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또렷하게 봤다라는 의미가 돼요. 看得不清楚 했을 때 봤는데 그 정도가 뚜렷하지 않았다 해가지고 보는 정도가 뚜렷하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돼요. 看得清楚 보는데 또렷하고 분명하게 볼 수 있다. 看不清楚 보는데 또렷하게 분명하게 볼 수가 없다입니다. 가능보호하고 정도보호는 구별을 좀 해야 되는데요. 조금 이따가 구별을 해드릴게요. 우선 얻을 득자의 발음 세 가지를 연결해서 하나의 문장으로 외우면 쉬운데 동사로서의 의미, 또 조동사로서의 의미, 그리고 정도보호로서의 의미를 세 개 묶어가지고 문장을 만들어서 발음을 구별해 볼게요. 考试考得很差我得了0分我得努力学习 考试는요. 명사로 시험 내지는 동사로 시험을 치다 라는 의미가 돼요. 여기서 考试는 명사로 시험 치는데 그 정도가 굉장히 부족할 정도예요. 그래서 굉장히 못 쳤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得很差 했죠. 치는 정도가 부족하다니까 여기는 정도보호의 형태. 我得了0分 하니까 나는 얻었다니까는 0점을 얻었다니까 점수를 얻었다. 0점 맞았다 라는 뜻이요. 나는 공부하다 라는 동사가 있으니까 day로 읽어서 뭐뭐뭐 해야만 한다. 시험을 너무 안 좋을 정도로 쳤는데 0점이야. 열심히 공부해야 돼 라는 의미예요. 我得了感冒感冒得很严重我得去医院看病 감마오도요. 명사 감기, 동사 감기에 걸리다 해가지고 두 가지 품사로 자주 사용이 됩니다. 나는 뜨가 있으니까 뒤에는 명사로 사용되는 게 좋겠죠. 나는 얻었습니다. 감기를 하니까 감기에 걸렸습니다. 감마오,
감기에 걸렸는데요. 여기서는 동사 그 정도가 아주 엄중합니다. 심각하다라는 뜻이에요. 감기 걸린 정도가 굉장히 심각하다 해서 여기 나는 가다 동사도 있고요. 칸 보다라는 동사도 있습니다. 병원에 갑니다. 병을 봅니다 하니까 병을 보다 하면 진찰하다라는 의미. 그래서 뒤에 동사가 두 개나 나오니까 때로 읽어서 뭐뭐뭐 해야만 한다예요. 감기 걸렸는데 심각해서 병원 가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구조조사 슈앙런드는요, 두 가지 보호로 사용이 되는데 하나는 정도보호, 또 하나는 가능보호라고 그랬어요. 정도보호로 사용이 될 때는요, 동작을 했는데 동작의 정도가 어떠어떠하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긍정형의 형태의 구조를 보겠습니다. 동사 뒤에 형용사를 연결시키는데 그 가운데 더를 접착제처럼 붙여가지고 연결을 시켜줘요. 구조적인 도움을 주는 거예요. 정도보호는요, 뒤에 나오는 형용사, 보호 부분의 형용사를요, 확장을 시킬 수 있습니다. 부사를 붙여가지고 한 형용사 하든지非常 형용사 하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부사들을 앞에 붙여가지고 사용을 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은 다양하게 확장이 가능하다. 그래서 동작을 했는데 그 정도가 어떠어떠하다 혹은 굉장히 어떠어떠할 정도로 동작을 하다 라는 의미를 만들 수가 있어요. 부정형은요, 원래의 형태에다가 형용사 앞에, 보호의 자리에 있는 형용사 앞에다가 부사가 들어갈 수 있다 했으니까 부정부사잖아요. 부정부사는 부사의 일종이니까 형용사 앞에다 이렇게 뿌를 붙여주면 됩니다. 飞机飞得高, 비행기가 나는 정도가 높습니다. 정도 부사를 수식을 하지 않은 형태. 飞机飞得很高, 비행기는 나는 정도가 아주 높습니다 해서 형용사 앞에다가 정도 부사를 하나 더 넣어줬어요. 강조를 해줬어요. 飞机飞得不高, 비행기는 나는 정도가 높지 않습니다. 부정부사를 형용사 앞에다가 붙였습니다. 双人的를 사용해서 가능보호와 정도보호를 만들어내는데요. 가능보호는 동작을 이미 했는데 双人的는 또한 가능보호를 만들어내는데요. 동작을 해서 어떻게 될 수가 있다라는 가능성을 제시를 하게 됩니다. 구조는 동사 뒤에 결과보호, 방향보호 혹은 상용 형태가 오는데요. 이 둘을 연결시켜 줄 때 중간에 双人的를 접착제처럼 붙이게 됩니다. 가능보호를 만들 수 있는 자리에 결과보호와 방향보호가 왔습니다. 그러면 가능보호를 만들기 전에 결과와 방향보호가 이미 선행학습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 돼요. 잠깐 결과보호와 방향보호를 살펴보면 결과보호와 방향보호의 구조는요. 동사 뒤에 형용사나 혹은 동사를 붙였을 때 결과보호의 문장을 만들 수 있고 방향보호는 동사 뒤에 来, 去, 上, 下, 进, 出, 回, 过, 起 이런 동사들이 있는데요. 이런 동사들을 붙여줘서 방향보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 상용 형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상용 형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주 나오는 게 랴오와 자오입니다. 이러한 형태들이 가능보호를 만들어주게 되는 거예요. 부정형은 동사와 방금 본 이러한 다양한 형태들 사이에 뿌를 넣어주면 되는데 더 자체를 뿌로 바꿔주는 겁니다. 这件事我做得好, 이 일 나는 해서 좋게 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잘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지 못하면 做不好, 했는데 좋게 할 수는 없다예요. 잘할 수 없다라는 의미. 결과보호 중에서도 형용사를 사용해서 가능보호를 만들었습니다. 这件事我做得到, 이 일 나는 해서 목적 달성을 해낼 수 있다예요. 해낼 수 있다라는 의미가 돼요. 해낼 수 없으면 做不到. 그럼 여기에 到라는 동사도 결과보호에 쓰인 到입니다. 목적 달성. 그것을 사용해서 가능보호를 만들어냈어요. 这个字我写得出, 이 글자 나는 써서 낼 수 있다예요. 그래서 써낼 수 있다입니다. 추라는 방향성을 가진 아이를 가지고 이렇게 보호를 또 만들어줬습니다. 방향보호를 사용한 가능보호. 그렇지 못하면 写不出, 써낼 수가 없다. 这个字我写得了, 이 글자 나는 쓸 수 있다. 상용 형태를 사용을 해서
가능보를 만들었습니다. 쓸 수 없을 때는 写不了. 그럼 가능보와 정도보가 굉장히 비슷하게 다가오는데요. 살짝 구분을 해볼게요. 똑같은 문장을 가져다가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这些菜我 했어요. 이 요리들 나는 어떠어떠하다라는 보호의 형태들을 다양하게 뒤에 붙여보겠습니다. 吃得饱 했어요. 먹었어요. 먹었는데 그 정도가 배가 부릅니다. 그래서 배부를 정도로 먹었다예요. 饱라는 이런 형용사들 앞에서 수식을 해줄 수 있죠. 그러면 吃得很饱 먹었는데 아주 배부를 정도로 먹었다예요. 很으로 수식을 해줬고요. 很 정도 부사로 수식을 해줬습니다. 그럼 부정부사로도 수식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정도보의 부정형태 吃得不好 먹었는데 배가 부르지 않을 정도로 먹었습니다 하니까는 배부르게 못 먹었습니다 라는 의미가 돼요. 여기에 쓰인 표현들은 모두 다 정도보의 문장이 됩니다. 双人的를 사용해서 또 가능보호를 만들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가능보호는 굉장히 다양했어요. 결과보호, 동사, 형용사를 사용해서 만들 수 있고 방향보호를 사용을 할 수도 있고 상용 형태를 사용을 할 수도 있다 그랬어요. 결과보호 중에서도 형용사 吃得饱 먹는데 배부르게 먹을 수 있다입니다. 이 두 문장은요. 살펴봤을 때 똑같죠. 근데 해석이 다릅니다. 해석이. 하나는 배부르게 먹었다. 하나는 배부르게 먹을 수 있다. 그러면 이 두 개를 구분을 할 때는요. 문장에 쓰인 환경을 봐야 돼요. 어떠한 환경에서 이 글자들이 사용이 되었을까? 그러면 배부르게 먹었다로도 해석할 수 있고 혹은 배부르게 먹을 수 있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문장이 똑같기 때문에 吃得饱 여기서 써놓은 거는 가능보호로 봐줬고 여기서 써놓은 거는 정도보호로 봐준 거예요. 가능보호로 사용했을 때 吃得饱 배부르게 먹을 수 있다는 부정했을 때 吃不饱 먹었는데 배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배부르게 먹을 수 없다입니다. 부정 형태는 확실히 차이가 나죠. 정도보호는 형용사 앞에서 이렇게 뿌를 첨가시키는 거고 가능보호는 형용사 앞에서 뭔가를 첨가시키지 않고 더 가능에 쓰인 이 더를 뿌로 바꾸어서 불가능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자체를 바꿔주는 거예요. 결과보호 동사도 써볼게요. 吃得完 먹는데 완료할 수 있습니다. 다 먹을 수 있다. 吃不完 먹는데 완료가 안 됩니다. 다 먹을 수 없다. 방향보호도 쓸게요. 吃得下 먹는데 먹고 내려갈 수 있습니다. 하니까는 먹을 수 있다. 배에 아직 저장 공간이 있다라는 의미. 吃不下 먹는데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해서 배에 저장 공간이 없습니다. 라는 의미. 상용 형태 了를 하나 써볼게요. 吃得了 먹을 수 있다. 먹는 게 가능하다라는 의미. 吃不了 먹는데 먹을 수 없다. 먹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의미입니다. 双人的를 사용한 정도보호와 가능보호를 한 화면에다가 놓고 비교해 볼게요. 他汉字写得很好. 他汉字写得好. 그는 한자를 쓰는 정도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아주 잘 썼다입니다. 그는 한자를 쓰는데 좋게 쓸 수 있다. 잘 쓸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가능보호에서는요. 여기에다가 정도부사를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여기는 정도부사를 지금 사용해놨죠. 그죠? 이 둘이 차이입니다. 부정형은 확실한 차이였죠. 他汉字写得不好. 그는 한자를 잘 쓰지 못했습니다. 好 형용사 앞에 뿌를 첨가시키는 형태. 他汉字写不好. 그는 한자를 좋게 쓸 수가 없습니다. 더 자체가 뿌로 바뀐 형태. 일반 의문문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他汉字写得好吗? 그는 한자를 잘 썼나요? 他汉字写得好吗? 그는 한자를 잘 쓸 수 있나요? 写得好吗? 写得好吗? 똑같죠, 그죠? 그렇지만 정도보호로 해석을 하면 잘 썼나요? 가능보호로 해석하면 잘 쓸 수 있나요? 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정반 의문문 형태에서는요. 부정부사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확연한 차이가 납니다. 정도와 가능보호는 他汉字写得好不好?
好不好 뒷부분을 好 긍정형, 不好 부정형 이렇게 해줬어요. 他汉字写得好写不好写得好 가능형, 写不好 불가능형. 그래서 가능형과 불가능형을 이렇게 연결을 시켜줬습니다. 더도 볼 수 있고 뿌도 볼 수 있는데 가능형과 불가능형의 연결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정도보에서는 보어 부분을 긍정해주고 부정해주고 있습니다. 보어 문장 몇 개 볼게요. 他说汉语说得很流利. 그는 말해요. 중국어를. 말하는 정도가 아주 유창합니다. 很 정도 부사로 수식을 해놨죠. 정도 보어를 만들었습니다. 得很流利.我每天睡得晚起得早. 나는 매일 자는 정도가 늦고요. 일어나는 정도가 이릅니다. 해서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난다. 정도 보입니다. 得晚,得早입니다. 这场雨下得太突然了. 이 비는 내리는 정도가 너무 갑작스럽다.突然이라는 단어는요. 부사로도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형용사로도 사용을 합니다. 여기서는 형용사로 사용이 됐겠죠. 갑작스럽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정도보호의 문장이 됩니다. 黑板上的字我看得清楚. 흑판 위의 글자. 나는 보는 정도가 또렷하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나는 또렷이 볼 수 있다. 뭐뭐 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했죠. 제가. 그래서 여기서는요. 가능보호로 사용을 했습니다. 결과보호 중에서도 형용사를 사용한 가능보호의 문장을 만들었습니다. 孩子的脏衣服怎么洗得干净? 아이의 더러운 옷. 怎么는요. 어떻게도 있고 어째서인데요. 여기서는 어떻게라는 방식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어떻게 洗得干净 씻어서 깨끗해질 수가 있을까요? 해서 깐징이라는 형용사 결과보호의 형용사를 사용을 해가지고 또 가능보호를 만들었습니다. 这么简单的谜语他当然猜得对. 이렇게 간단한 수수께끼 그는 당연히 추측하다 추측하여서 맞을 수 있다. 추측해서 맞힐 수 있다라는 의미야. 뚜이도 마찬가지 결과보호의 형용사 맞다라는 형용사를 사용해서 가능보호를 만들었습니다. 晚饭以前我肯定回得来. 저녁 식사 이전에 나는 틀림없이 回来 돌아오다예요. 그런데 回得来 돌아올 수 있다가 됩니다. 그러면 방향보호를 사용해서 가능보호를 만들어냈습니다. 돌아올 수 없으면요. 回不来 라고 해주면 되겠죠. 我怎么能忘得了你呢? 怎么너는요. 반어문을 만들어주는 구문의 형태입니다. 어떻게 뭐뭐뭐 할 수가 있니? 어떻게 뭐뭐뭐 할 수가 있니? 해서 반어문.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는 뜻이죠. 속이 긍정이면 전달되는 의미는 부정. 속이 부정이면 전달되는 의미는 긍정. 忘得了라고 이야기했네요. 忘 있다. 잊을 수 있다. 그럼 잊을 수 없다는요. 忘不了가 되겠죠. 잊을 수 없다 해요. 능을 썼네요. 잊을 수 있다. 가능보호 형태에서 능 잘 나와요. 할 수 있다라는 의미잖아요. 그죠? 뭐뭐뭐 할 수 있다. 가능보도 뭐뭐뭐 할 수 있다니까 능이 잘 나옵니다. 그럼 이 문장은 가능보호의 상용 형태인 려나 자오 중에서 려를 사용한 형태가 돼요. 내가 어떻게 너를 잊을 수가 있겠니 하니까는 전달되는 의미는 잊을 수 없다라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어요. 반어문의 형태. 昨天丢的那本词典我找得着. 어제 잃어버린 그 사전 나는 찾을 수 있다입니다. 상용 형태가 또 사용이 됐죠. 가능보호의 상용 형태인데 找를 사용했습니다. 찾아낼 수 있다. 그래서 the 找 부분이 보호 부분이 되겠죠.
오늘은 双人的를 사용해서 정도보호와 가능보호의 문장을 만드는 것을 연습해 봤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